반갑습니다. 가장 전문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용산고 영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봉현입니다. 원래는 패트릭이었습니다. 지금 영어 시험 본 지가 사실 몇 시간 안 지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바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그렇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휘 선생님 대체 이 단어들은 어떻게 외워야 합니까?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물론 그것도 가르쳐 드리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단어 그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강의를 보시면서요, 짤막하게 보시면서 아, 요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뭐가 본질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을 두고 여러분들 뭔가 평을 할 때 단어 많이 외워야 돼라는 무식한 결론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그건 무조건 지양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요 단어 전문 강의를 지금 근처에서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 자체는 단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어휘가 어렵다고 해서 거기다가 휘둘리지 마시고 본질을 조금 보시길 바래요. 그게 바로 용산고의 본질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5번을 딱 보는 순간 밑줄에 자연스럽게 눈이 가실 거고요. pervasive, undeniable, 뭐 peripheral, escape, 그리고 나서 guys 보는 순간 escape 빼고 다 모르겠다 생각 드셨으면 정상입니다. 물론 2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지만 1, 3, 5는 정말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쁘지 않아요. 선생님 모르는데 어떻게 풉니까? 아니야. 여러분들 일단 푼 방법부터 다시 되새기면서 가볼 겁니다. 오늘 3가지 문제풀이 보여드릴 겁니다. 영어도 여러분 이렇게 문제풀이가 나뉠 수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푸는 문제풀이 방법입니다. 요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원문에 있었던 단어를 떠올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을 거고, 그게 잘 떠올랐으면 그 떠오른 단어를 가지고 여기 있는 단어, 바뀐 단어랑 대비시켰을 거야.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1번 pervasive 보고요. 여기 무슨 단어가 있었더라 굉장히 고민을 하셨을 텐데 사실은 1번 단어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와, 내가 잘못 외웠나? 내가 대체 뭘 본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1번을 넘겼을 거야. 자, 그럼 2번은요. 여러분 2번은 좀 괜찮아요. obvious라는 것도 그렇고 undeniable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쉬운 단어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명백한이랑 얘는 맞는 거야, 둘 다 똑같은 얘기야 라고 하면서 2번을 오케이 하셨을 수 있습니다. 자, 다만 undeniable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거 분석하는 방법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이거 보고 나서 외울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면서 그때 분석을 조금 하셨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deny가 여기서는 거절하다, 부인하다 이 뜻이에요. 부인하다? 와이프예요? 아니야. 자, 아니라고 지금 거절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deny예요. 근데 지금 deny에 able이 붙었네? 그래, 할 수 있는, 그럼 거절할 수 있는이 됐죠? 괜찮습니까? 자, on이 붙었네? 그럼 뭐가 되죠? not이 되죠? 그럼 거절할 수 없는이 되죠. 부인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즉 뭐야? 명백한, 확실한이란 뜻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명백한,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이기 때문에 obvious가 같은 뜻이 돼버리는 거겠죠. 여러분 요거 정도는 선생님들이 잘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두고 요거는 이해할 수 있겠지라고 냈을 거야. 자, 다만 3번, 4번, 5번 보실게요. 자, peripheral? 보는 순간 모르겠다. 이 자리에 marginal이 들어갔는데 근데 뭐지? 고민하게 될 거야. escape? 여기서도 고민합니다. 왜? 탈출하다인데 내가 알고 있는 건 isolated야. 이게 그나마 알고 있는 뜻이 가장 큰데 떨어진이랑 얘랑 다르니까 고민이 많이 들 겁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고립된, isolated, 떨어진 이란 뜻이고 escape은 탈출하다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4번입니다. 이렇게 풀었어도 사실 답은 맞아요. 이러나 저러나 이게 답입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 보통 하거든요. 선생님, 왜 떨어진? 마이너스요. 얘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같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이것도 지금 틀린 접근법은 아닙니다. 자, 5번 결국 form이라는 것까지 내려와요. form 형태인데 guise, 이거 도대체 모르거든요. guise라는 게 왜 형태지? 얘가 형태였나? 모르겠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가이드였나? 막 이 생각하면서 넘어갔을 거야. 자, 그래서 결국엔 절대적으로 만약에 1번, 3번, 5번의 답을 알고 있다면, 얘네 뜻을 다 아는 친구들이었다면 그냥 쉽게 4번을 골랐겠지만, 그게 아닌 친구들은요 1번과 4번을 매우 고민하다가 1번을 쓰던가 4번을 써서 결국에는 약간의 운으로 맞췄을 겁니다. 여러분 요걸 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건요 사실은요 굉장히 수수라적인 풀입니다. 자, 별로 좋지 않은 풀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계급제도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일상 비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여러분 사실은 뒷걸음치다가 소가 쥐 잡은 격이고요. 실제는요. 이렇게 문구 전체를 보라는 얘기가 사실은 선생님의 의도였습니다. 자, 그 이전에 여러분들 이 단어가 어떤 수준인지도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단어 기준이 있는데 A1부터 C2까지 있습니다. 당연히 A1, 1이라는 게 쉬운 거고요. 2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A가 쉬운 거고요. C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A1부터 C2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방금 배운 단어들이 어떤지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그 전에 고등학교 수준에 대해서도 보고 갈게요. 고등학교 1학년은 A2부터 B1까지고요. 고2는 B1에서 B2, 고3은 B2에서 C1입니다. 오, 그럼 우리는 A2나 B1만 가지고 사실은 문제를 풀 수 있어야겠죠? 고1이니까. 물론 약간 에바 참치 세바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고2, B1, B2까지도 살짝 건드려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 pervasive C1입니다. 고3 수준. 자, peripheral C2입니다. 자, 그리고 undeniably B2예요. 자, 요 정도가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레벨이었다는 겁니다. 자, escape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단어 B1이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단어. guys라는 것도 C1, 고3 단어예요. 어때? 고2나 고3 단어의 수준을 여러분들한테 냈어요. 사실 이게 올바른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근데 요걸 가지고 언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뭉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문맥이라는 걸 주면서 이 단어를 좀 중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들이 선생님 이거 고3 단어인데 내도 됩니까? 이런 문제를 들었을 때, 요청을 들었을 때 선생님들은 자, 이거는 고3 단어의 수준을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란다라고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문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익혀볼게요. 자, 얘네들이 싹 다 변형된 거였죠? 갑니다. Climate disaster is everywhere you look. 네가 보는 모든 곳에 climate disaster, 기후 재난이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도 봐. 만연한 이미지. 뭐에? climate disaster의 만연한 이미지. 어떻게 보여? appear. 여기선 나타나다죠. 이게 나타납니다. 뭐? wherever you look. 네가 보는 곳마다. 즉, 네가 보는 곳마다 이렇게 기후변화가 나타난다는 건 결국 만연한 거죠. 그래서 이거랑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pervasive가 들어갔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맞아요. 자, 2번은 넘어가고요. 자, 3번. 여러분 여기서도 고민하셔야 돼요. 사실은. 선생님 marginal이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peripheral도 모르겠어요. 그럼 넘어가시는 겁니다. 다만 4번에서 답이 나와야 돼. feel isolated. 고립되었다고 느낀다. 이것의 영향, 결과로부터. 오케이. 영향으로부터 고립됐다는 건 영향 속에 있는 거야, 영향 밖에 있는 거야? 그렇죠. 영향 밖에 있는 거. 영향이랑 관련이 없는 겁니다. 영향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죠. 자, 근데 밑에 보시면 4번 보세요. escape에 실패합니다. 탈출에 실패해요. 이것의 결과로부터. 자, 결과로부터 탈출에 실패했다는 건 떨어져 있다는 거야, 같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탈출에 실패했으니까 같이 있는 겁니다. 얘는 얘는 틀렸네. 답 4번. 자, 여러분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지금 문구를 가지고 전부 다 문맥을 이해하려고 하셨다면 여러분 굉장히 쉽게 답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저는 가장 현실적이고 우리 고등학교 1학년들한테 맞는 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풀이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내신이라는 컨셉을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내신을 보는데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자, 근데 뭐라고 쓴 거야? 자,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 범위라는 게 변형까지 되면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거잖아. 자, 근데 여러분들이 변형된 지문을 풀 때는 당연히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풀어야 되는데 잘 바뀌지 않고 웬만큼의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제랑 구조예요. 물론 이조차도 날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ABC 문제가 변형이 돼가지고 순서가 달라지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전 본 적 있어요. 2년 전 용산고에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변형된 것도 당연히 구조까지도 변형될 수 있지만 일단은 요 정도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이 지문을 보자마자 주제가 떠올라야 됩니다. 주제가 뭐야? 그쵸. 기후변화에 우리는 들어가 있다. 기후변화가 매우 심해져서 우리는 기후변화 속에 있다. 이게 이 글의 주제고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 우리도 수업 시간에 했죠. 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벗이라는 게 여기 나오면서 변곡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뭐냐면 기후변화 속이 아니라 기후변화의 근처 about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했습니다. 즉 기후변화에 완전히 들어가진 않았고 기후변화의 밖에 있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야. 다만 벗이라는 문장부터는 기후변화 속에 있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엔 1번, 2번이라는 건 여러분 요 문맥에 맞추셔야 되고요. 3, 4, 5는요. 아니죠. 1, 2, 3번이 지금 기후 근처라는 맥락. 4번, 5번은 기후 속에 있다라는 맥락으로 가시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이렇게 여러분들 먼저 주제를 알게 되고 머릿속에 이것만 남게 됩니다. 볼게요. 기후변화가 심해져서 우리는 기후변화 속에 산다. 이게 이 내용과 맞는지 볼게요. When the temperature rises, temperature, 온도가 rises, 올라갈 때 3이나 4도 정도 올라갈 때 hardly anyone, 그 어떤 사람들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데? consequence를 떠나는데, 탈출하는데. 자, 그러면 그 어느 누구도 실패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얘는 지금 이중부정이나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이거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 보일게요. 자, hardly가 나왔네?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fail도 나왔네? 마이너스입니다. 자, 두 개 합치면은 플러스가 되겠죠. 자, 플러스 success로 바꾸면 돼요. 물론 동사니까 succeed 하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뭐 하는데? 결과로부터 벗어나는데. 그래, 지금 결과로부터 벗어나면 안 되고 기후변화 속에 살아야 되니까 4번이 틀린 거겠죠. 자, 여러분 이 지금 내가 했던 풀이가요, 문맥을 반영한 어휘풀이잖아. 이게 바로 본질적인 수능풀입니다. 수능도요, 적당하게 위아래 위위아래 응집성만 판단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요, 지문 전체의 맥락을 보면서 지문의 구조를 보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어휘 문제 풀이법이거든. 그걸 지금 활용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특히 수능이라는 건 먼저 주제랑 구조를 알 수가 없어. 애초에 그냥 생뚱맞은 처음 보는 지문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변형이 됐다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의 주제랑 구조를 이미 익히고 있죠. 이게 바로 내신의 문제 풀이법입니다. 이걸 아는 상태에서 수능 접근법으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기를 가진 채로 적진에 뛰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다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게 진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단어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문항이 사실은 단어 문제가 아니라 주제문이랑 매칭 잘하는 걸로 끝낼 수 있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셔야 나중에 전혀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겹겹이 그냥 적당하게 대처를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학교 선생님의 의도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문제 푸는 방법과 태도를 여기에 맞춰서 바꾸셔야 되는데, 너무 공교롭게도 용산고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문제 푸는 방법이 본질적으로 앞부터 다 읽고 주제를 생각하고 그 주제가 펼쳐지는 구조를 이해하세요. 이러면 쉽게 풀리는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수능적 관점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푸십시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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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자, 그리고 밑에도요, 용산고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찾아야 돼. 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 너네들이 단어 다 외웠어야 돼. 고2 고3 수능 수준 외워. 물론 난 그렇게 얘기할 거긴 할 텐데, 자, 외우셔야 돼.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문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문제들도요, 없던 문장 생겨나면서 거기다가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 많았어. 그거는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문장과 단어의 분석, 문맥의 분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용산고의 수준을 그런 식으로 깎아내리지 마시길 바라고요. 이런 식으로 단어만 다 되면 되는 학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용산고 문제 잘 모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 제대로 된 공부 방법 찾아서 하세요. 특히 겨울방학 때는 뭐해? 단어를 외우긴 외우셔야 돼요. 근데 단어 암기에 더불어서 그 암기한 걸 가지고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해석이라는 게 단순한 예문이 아니라 문장 속에서 녹아지는 문맥에서의 활용, 어휘 문제까지로의 연결, 이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일단 마음은 무겁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근처에서 용산고를 맡고 있는 강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강의를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용산고에 맞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주변 선생님들이 내 걸 따라하기도 하고 내 자료를 하려고 계속 찍어오라고 하기도 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완벽한 답을 내놔야 돼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지금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적당히 할 생각이 없고요. 가장 본질적으로, 그리고 가혹한 그냥 처방전 이 정도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술까지 해서 다 뒤집어서 완벽하게 깔끔하게 치료를 해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돕겠습니다. 제발 공부하시고 좀 더 본질적으로 다가가면서 선생님의 의도랑 화답하면서 여러분들의 수능까지 가는 영어 실력을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게 시험 기간에 듣고 계신다면 이제는 끄고 나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할 때고요. 자, 조금 더 정확한 분석,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적중 내역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참고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학습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용산고를 가장 진심으로 생각하는 강사 그리고 가장 전문적인 영어 강사 조봉현, 원래는 패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